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평소에 제가 하던 그 미국 유학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오늘은 새싹 유튜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새로 유튜버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제 조카 중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꿈이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를 되게 하고 싶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은 어려서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장래희망이 이제 유튜버인 제 친척 조카가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새싹 유튜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일단 유튜브를 하면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점은요, 세상에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만 키면은 이렇게 대중 미디어가 이제 굉장히 정치 권력화돼서 그 국가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그리고 대중이 그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이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개인 방송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은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왜냐면 제가 20살 때 무렵에는 유학을 가려고 물어보면은 주변에 이제 다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 이 뭐 유학 가면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버니까 유학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뷰로 말해주는 뭐 학교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 교회 안에서 신앙과 유학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성공하고 나서 사실 기독교인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유학도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채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은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띄어쓰기 틀렸네요. 근데 돈을, 또 두 번째 장점은 돈도 벌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재 1만 1천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경력 4년차 유튜버, 그러니까 약 5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5년이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죠. 그래서 5년간 뭐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1만 1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어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뭐 용돈으로 치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본 직장 캐릭터가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버는, 한 달에 버는 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박사가 실리콘밸리 정상의 대기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은 뭐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그 돈이랑 비교해 보시면 한 달 30만 원은 저에게 작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이 돈이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는 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니까 광고료 나오고요. 그리고 멤버십 비용이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30만 원에서 20%가 광고료로 들어오고 80%가 멤버십 비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광고, 그러니까 멤버 아니신 분들이 시청함으로써 오는 비용은 약 6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멤버십 비용으로는 약 24만원 정도 벌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용돈으로 치면 괜찮은 용돈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사람이란 게 본업이 있잖아. 본업에서 버는 수입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삶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율로 하면은 제 생각에 제가 10만 명 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할만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달 30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본 캐릭터에 더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100만 명 정도 오는 채널이 돼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직장을 때려치고 이거 전업 유튜버로 전환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한 달 30만 원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 수 없는 돈이죠. 그래요. 세 번째 장점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자기 채널이 있으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제 채널의 구독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이 좀 분석을 해주거든요.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굉장히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인간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인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나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했던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단점도 있어요. 이제 악플러가 있어요. 악플러가 있는데 이 악플이 제가 악플을 받았을 때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악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때 제가 많이 받았던 댓글이 뭐냐면, 악플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영상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이런 거 실제로 안 해본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진짜 힘들고 진짜 짜증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제 생각에 거의 90%의 스트레스는 악플러예요. 악플러. 스트레스의 원인. 그러니까 저의 경우, 제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의 90%가 악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 채널의 구독자들이 본인의 친구나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와주시고 안부를 물어보고 고민을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요. 잘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채널에 제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이기도 하지만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쏟아야 될 시간을 여기다 쏟으면서 채널에 좀 마음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직장이 하나 더 생기는 개념이죠. 직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유튜버를 하기 전에,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잘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께 좀 양해를 구해야겠죠. 본인이 이제 유튜브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영향이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나 얼굴 공개, 이제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준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예인의 장점도 있죠. 그렇지만 연예인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시면 잘 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악플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만큼 악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예전에 악플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는데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연예 관련 뉴스에서 보고 뭐 저런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악플을 안 받아봐서 그냥 일반적인 일상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돼서 나름 유명해진다면 이 악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만 1천 명 정도의 이 정도 구독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강도의 악플을 받는다면 이게 10만 명, 100만 명 되는 유튜버들은 진짜 악플을 많이 받겠구나, 되게 상처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제 채널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채널이 10만 명이 되면은 제가 돈이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만큼 악플이 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악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벌써부터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유튜버를 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를 좀 잘 보호하시고, 저는 솔직히 이제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얼굴이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무기로 좀 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연예인의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얼굴 공개 안 하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얼굴 공개하고 막 실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의 연예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이제 공인으로 쓴다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스트레스 받는데 뭐 K-팝 스타들이나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뭐 정치인이나 대기업 오너들이나 아니면 저쪽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유튜브를 볼 때 저도 다양한 채널 궁금한 거 있으면 보거든요. 근데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기 싫으면, 저도 인간이니까 보기 싫은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채널에 구독을 끊고 그냥 유튜브 창을 닫아버려요.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악플을 달까? 결국에는 악플을 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성장 환경 속에서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상처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을 이제 남에게 그 상처를 전가해서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플러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남이 제가 원치 않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제가 안 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 채널 구독 끊고 나가고 다시 안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다시 추천을 해주면 거기 유튜브 옆에 보면은 옵션에 이 채널 다시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 채널 다시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채널을 피해가시면 돼요. 공격하는 거는 진짜 되게 나쁜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악플러들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은 사실 이게 유튜브를 관두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악플을 다 견디면서까지 유튜브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고작 저한테 이제 뭐 고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30만 원이 안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실리콘밸리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 제 본 캐릭터의 연봉에 비하면은
이게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이 유튜브 채널 다 닫아버리고 채널 그냥 폐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년쯤에 유튜브를 정말 관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삭제 버튼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렇게 누르려고 한 적이 있어요. 클릭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뭐를 하고 안 하고 할 때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닫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하고 클릭을 유보하고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채널을 안 닫았어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해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충동이 올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한 번의 위기가 왔는데 왜 위기가 왔냐면은 악플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악플러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유튜브의 댓글창을 막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막으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왜냐면 이 악플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받는 악플을 다 공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정신이 힘들 거예요. 그만큼 이 정신병자 수준의 악플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플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악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채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악플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악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채널이 성장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통계의 원리죠. 통계. 그 인류의 정신세계의 분포를 보면은 항상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만 이 정상 밖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 소수로 항상 나타나죠.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이 아웃라이어 멘탈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노멀한 수준의 멘탈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급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아.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특히 한국어로 이제 채널을 하게 되면 제가 사실 영어로도 유튜브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영미권의 영어를 쓰는 국가 사람들은 굉장히 노블해요.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요.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로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요, 한국 특유의 심각한 꼰대를 만나게 돼요. 댓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까지 지적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채널 영상 하나에 뭐 예를 들면 10분짜리 영상이면은 10분간 제가 말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다가 거기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0분간 말하다 보면 사소한 말투 하나 이렇게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지적질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댓글이라는 철자를 이가 아니라 실수로 인간은 글을 쓰다 보면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댓글이라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뭐라고 해요. 뭐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는 나오셨냐 뭐 이런 인간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인간의 어떤 자존심과 굉장히 그걸 건들고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댓글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국어 작문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벌과 수 띄어쓰기 해야 되죠.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님이 글을 쓰다 보면은 님이 아무리 여기 봐 또 제가 잘하는 실수 알겠죠. 숫자를 항상 띄어쓰기를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빨리 쓰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실수했죠.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어 네이티브에도 빨리 글을 쓰다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국어 작문 대회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까지 지적질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바로 꼰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꼰대는 병이에요. 마음의 어떤 병입니다. 이 꼰대병은 이런 꼰대들이 지적질하면 정말 힘들고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 꼰대병은 제 생각에 이제 조선부터 한반도 역사 동안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근데 이 한국은 꼰대의 나라예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이 기독교 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의 경지예요. 신의 경지. 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경지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성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은 윤리의식을 성경을 읽다 보면 배우거든요. 근데 신앙이 약한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에서 매우 높은 윤리의식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남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배웠으면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매우 큰 사랑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입되는데 신앙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배워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알아요. 왜냐면 성경을 펼쳐보면 텍스트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매우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꼰대들 중에 저한테 신앙으로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하는데 진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매우 낮은 신앙이에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깨달았다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회개를 해야겠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건 나의 죄. 아시겠죠?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매우 큰 사랑으로 남의 잘못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꼰대들 중에 기독교 꼰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남에게 적용합니다. 저를 막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겐 적용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매우 낮은 수준의 신앙이고 초신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독교 꼰대들의 저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지적질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좀 피곤해요. 너무 제가 아시겠죠? 채널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잣대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상태 안 좋은 날이 있다니까요.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주변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있고, 뭐 부모님이랑 안 좋을 때도 있고, 와이프랑 안 좋을 때도 있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서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저도 상태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들들 볶지 마시고요. 본인이 성경을 깨달았다면, 매우 높은 윤리의식을 본인이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회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뭐 기독교 꼰대뿐만 아니라 뭐 한국은 그냥 종교를 떠나서 모든 분야에 꼰대가 있어요. 제가 20살 때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첫 직장인데 스무 살 때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선배가 해준 얘기인데, 이 나이 든 사람 중에 쿨한 사람은 절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 다 꼰대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왜냐면 한국 문화는 결국엔 윗사람의 이야기에 복종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어린 사람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를 밀린 적이 있어요. 뭘로 밀렸냐면 바리깡으로 밀렸습니다. 바리깡 뭔지 아시죠? 바리깡 그 클리퍼라고 하죠. 클리퍼. 그 바리깡으로 제가 머리를 길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반 친구들 다 보는데 앞에서 바리깡으로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버렸어요. 고속도로 내는 거 뭔지 알죠? 그 가르마 있는 데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요즘은 이제 두발 자유화가 됐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바리깡으로 나름 다 큰 고등학생들 만 18세에 근접하는 그 준성인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왜? 머리가 단정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그 어른들의 생각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과 뭐랄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고 외모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거에 동의하니 하고 학교에서 잘라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느 날 너 나와 해가지고 반 친구들 다 보는 데 앞에서 바리깡으로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는 게 이제 한국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제 윗세대들 다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다들 꼰대가 됩니다. 이 꼰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 하면서 심각한 꼰대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멘탈이 탈탈 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접으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순서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구독자 한 20만 명 되더니 갑자기 채널을 접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멘탈이 탈탈 털린 거예요. 이 꼰대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 방송을 접지 않으려면 악플을 안 보거나 댓글창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댓글창을 닫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제 채널 1만 1천 명 채널 중에 기억에 남는 악플러는 5명이에요. 5명이면 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건데 이 사람들 특징이 글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데 사람의 마음을 빗으로 쑤시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인 거. 그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차단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이 오프라인 사회에서 그러면 친구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죠? 동네에서 아무도 안 만나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친구가 안 만나주니까,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상대 안 해주니까 인터넷에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플러를 필터링하기 위한 전략은요, 유튜브에 보면 멤버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1달러 멤버십이 있고 10달러 멤버십이 있나, 내가 20달러 있고 100달러짜리 멤버십이 있는데
이 최저 멤버십이 이게 1달러짜리 멤버십이 있거든요. 99센트인가? 하여튼 그 1달러 멤버십 전략을 취했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모든 채널의 그 댓글창을 닫아버리고, 오직 그 1달러 멤버십을 내고 들어온 사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은 악플이 확 줄어요. 악플이 확 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1달러 멤버십을 한 이후에도 이제 악플러가 또 2명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제가 이제 1달러 멤버십을 쓴 이유는 이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1달러 멤버십을 필터로 좀 악플러를 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플러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들어와서 악플을 다는 거는 사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확실히 줄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악플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악플러가 2명이나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럴 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그래서 최저 멤버십을 10달러로 올릴 계획이에요.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2명까지는 어떻게 좀 참아 보려고 하는데, 이제 3명이 등장했다, 4명이 등장하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플러를 필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10달러 내고 들어오면은 힘들겠죠. 더 악플을 달기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방어할 계획이에요. 저의 멘탈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라서 사실 30만원 고맙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리콘밸리 저의 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인데, 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좀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멤버십 나중에 10달러로 올리는 계획은 악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1달러거든요.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근데 악플러 또 등장하면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공지 드립니다. 아직 안 올렸어요. 아직 올릴 계획 없어요. 근데 악플러가 계속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또 한 명쯤은 악플러 나타날 수 있어요. 돈 많은 악플러가 또 있겠죠. 그러면 20달러, 40달러, 80달러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입구 컷을 좀 하려고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좀 악플러를 좀 걸러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구독자 2,000명 되기 전에, 그때 분위기, 초반 멤버들 아직도 계시죠?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악플러도 없고 정말 가족 같아. 막 선후배처럼 얘기했잖아요. 뭐 유학 가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서 굉장히 가족 같은 훈훈했죠. 그때 악플러도 없고. 그쵸? 근데 저도 이제 훌륭한 인성을 가진 다수의 시청자들과의 소통 단절이 저도 진짜 아쉬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명 채널에서 기억에 남는 악플러는 5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19,995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는데, 저도 그들과의 소통 단절이 매우 아쉬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의 멘탈은 소중하거든요. 특히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오래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늘 선한 거를 보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악은 제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부 악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는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선한 사람들과 둘러싸여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면 제 인생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거든요. 더더욱. 그래서 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훌륭한 인성을 가진 다수의 시청자들과의 소통 단절은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 멘탈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 드립니다. 지금 1달러지만, 댓글 달려면 1달러지만 악플러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제 댓글 달기 위해서는 멤버십 10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저의 멘탈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